네, 아는 기자 법조팀 유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유준 기자.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마지막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음 달 선고가 예상된다. 맞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달이죠. 오는 3월이면요.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. 이번 주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데요. 이 모레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이 있고요. 하루 뒤에는 이재명 대표가 서울고법에서 선거법 항소심 최후 진술을 합니다. 이 두 사람의 마지막 재판이 끝나면요. 다음 달 한두 주 시차를 두고 재판 결과가 잇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. 먼저 만약입니다만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을 결정하게 되면 당장 조기 대선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헌재가 다음 달 초중순경에 이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. 바로 5월 대선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당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던데요. 네,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휴일인데도 간담회를 열고요. 탄핵 심판 이대로 선고하면 안 된다고 헌재에 경고를 했습니다.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. 네,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이 최소 한두 주는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선고 일정 늦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. 나라가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말고 지금 선고하면 안 된다는 이유 또 뭐가 있습니까? 네, 이 탄핵 심판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.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준 걸 두고는 헌재가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동조한다고 했고요. 과거 또 노무현 정부 때 헌재가 수도 이전 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민주당이 반발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헌재는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재판 대응 전략도 좀 살펴보죠. 이 대표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대법원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이 선거법 재판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.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맞습니까? 네, 그 발언이 바로 최근 이 대표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.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소추되지 않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란 건데요. 이 설령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중에 나온다고 해도요. 대법원의 최종 선고 전에 5월 대선에서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멈추고 또 대통령직 수행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.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 선고 못하는 게 맞는 겁니까? 이게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법조계에서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. 여당에서는요, 지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이 대표와 유사한 상황이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. 당시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기존에 받아온 재판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다수설,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선거법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태입니다. 이재명 대표요. 오는 수요일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반전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나요? 네, 이 26일 선거법 재판에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마지막 증인이 한 명 나옵니다. 이 증인 생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진행자인데요. 1심에서 거짓말로 지목된 이 대표 발언이 뉴스나 국정감사 같은 이 생방송 상황에서 주로 나왔다면서 즉흥적 답변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. 반대로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대부분 미리 준비됐던 발언이라는 입장이어서요. 마지막 재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네, 재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